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할 일이 되게 많아서 작업실에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을 맞아서 명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명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규정이나 확실한 사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카더라가 참 많습니다. 제가 뭐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뭐 이런 게 규정이 있는 게 아닌데 뭐 다른 집들 보면은 이렇게 하더란 식으로 이게 전통이 되어버리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 제가 설날에 차례를 지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왜 사실은 차례를 지내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다들 명절 때 전을 부치잖아요. 근데 왜 전을 부칠까요? 뭐 전이 차례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아니면은 그게 무슨 조상님들에게 그러니까 예에 어긋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맛있는 게 전이었겠죠. 그 실제로 지역마다 그 차례 음식 조금씩 다르잖아요. 제사 음식들도 다르고. 근데 아마 옛날에는 전이 이렇게 기름에 튀겨 먹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제일 맛있는 것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먹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제일 맛있는 거를 그런 명절날에 먹고 조상님들께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걸 텐데, 근데 왜 지금 시대에 꼭 전을 부쳐 먹어야 되는지는 좀 저는 의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전을 좋아하는 사람 전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전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지금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걸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왜 꼭 명절에는 전을 부쳐 먹어야 되는지는 그게 어떠한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닐 텐데 그게 좀 하나 의아하고,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렇게 차례를 많이 지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례상이 지금 같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옛날에 1월에 사과가 있었을까요? 뭐 왕실이나 엄청난 그런 사람들은 그 서빙고라고 하죠. 그런 데다가 과일을 넣고 뭐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사과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아시죠? 그 품종을 개량을 해서 사람들이 차례상이나 제사상 때 다 큰 이만한 사과랑 배를 선호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과 품종이 커진 건데, 외국에 나가보면 사과가 왜 이렇게 쬐끔하지 싶을 정도로 쬐끔해요. 근데 당연하게 설날엔 추석 때는 사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추석 때도 추석이 사과가 원래 나오는 시기보다 더 앞이래요. 그래서 사과가 아직 나오기 전인데 추석 때도 사과를 좀 억지로 빨리 키워가지고 내보낸다라고 하죠. 추석도 마찬가지인데 설날에 옛날에 사과가 있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석도 그렇고 설도 그렇고 꼭 사과를 올려놓습니다. 계절에 맞지도 않아요. 근데 사과는 차례상에 있어야 되나 보다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옛날부터의 전통이라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사과를 당연히 안 올렸을 거예요. 바나나 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바나나가 옛날에 있었나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제사에 대한 책이 존재를 한다라고 그래도 바나나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 아마 사과도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애초에 다 떠나서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그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례를 지내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아마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시족 사회, 마을이 다 같은 시족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한 종갓집이나 양반집, 큰 집에서 크게 차례를 지내서 뭐 동네 잔치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명절을 아마 보냈겠죠. 각 집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차례를 지내는 경우는 없었을 거고 제사도 굉장히 간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양반집에서도 종갓집, 그리고 뭐 왕들이나 그런 돈이 엄청나게 많아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 차례를 지냈을 겁니다. 겨울에 2월이면 진짜 먹을 게
있었는데 명절이니까 쌀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은 다행이었겠죠. 아무래도. 어, 근데 제 생각에, 그리고 이거는 몇 가지 자료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매년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이제 어르신들끼리 이거는 어디다 놓는 거고 이거는 저기다 놓는 거다. 제사 음식은 이런 걸 놔야 된다 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문에도 매년 이제 차례상을 어떻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그것도 매년 달라져요. 제가 뭐 이건 주워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70년대쯤이 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너도 나도 이제 차례를 지내기 시작하고 근데 서로 너무 막 복잡하고 하니까 뭐 차례를 이제 TV에서도 좀 알려주고 신문에서 좀 알려줬다고 하죠. 우리가 이게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게 차례상을 차릴 때도 성동백서라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동백서 맞나요? 성동백서.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성동백서가 아니라 홍동백서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홍동백서가 뭐냐면은 빨간 거는 동쪽에 놓고 하얀 거는 서쪽에 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거는 고기고 하얀 거는 이제 생선인 거겠죠. 땅에서 나는 것과 이제 바다에서 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을 기준으로 있는 거예요. 중국을 땅을 기준으로 보면은 걔네들은 동쪽이 바다고 동쪽이 바다. 반대인가 보네요. 물고기가 빨간 거고 뭐 이 하얀 고기가 서쪽이고 맞죠? 아니 이게 좀 안 맞는데. 홍동백서가 아니라 어동육서입니다. 어동육서. 홍동백서도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동육서가 물고기는 동쪽이고 그 고기는 서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지도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동쪽이 바다고 서쪽이 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조선인 우리에서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하나하나가 사실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무슨 뭐 이론과 예법 무슨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왕 놓을 거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정착이 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추석은 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를 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그거를 같이 먹고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잔치의 개념이고 즐거운 날이어야 되는데 이 실정에도 맞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게다가 즐거운 사람도 없어요. 이제 남녀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인 건데 실제로 그렇게 억지로 차례를 지내다 보니까 좋은 마음도 잘 안 들고 물론 좋은 마음에 하고 하는 그러니까 차례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 즐겁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이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예법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근거가 없다라는 얘긴 거죠. 왜 우리 차례상에 바나나랑 사과가 올라가야 되고 전이 올라가야 되고 다 옛날 방식으로 음식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옛날 방식도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 이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런 음식들을 해 먹었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6.25 이후에 다시 태어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대한 사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들도 많고 조금 카더라식으로 한 게 은근히 많죠. 그리고 이런 족보 같은 것들도 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진짜 양반 족보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다들 양반처럼 차례를 지내요. 왜? 나도 옛날엔 사실은 양반이었어. 우리 집 뭐 족보 산 집안 아니야. 네? 그리고 나도 이만큼 산다 라는 거를 좀 과시를 하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구타나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한 적도 없어요. 가혹행위까지는 모르겠지만 구타를 당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제 후임들은 구타를 한 적이 있나? 아무튼 뭐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구타를 한 적이 있대요. 네, 뭐 심한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같은 데서도 똥군기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밑에 똥군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전통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데에서 없었는데, 야, 옛날엔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똥궁기가 있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갑자기 똥궁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전통이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옛날에 그냥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다 카더라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론 뭐 차례가 그렇게까지 뭐 왜곡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저는 드라마도 좀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옛날엔 전원일기나 아니면 가족 드라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드라마라는 게 참 소재가 없잖아요. 소재가 없는데 명절처럼 좋은 소재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몰랐던 친척들도 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오고, 그러면은 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뭔가 그럴듯한 비주얼도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 간에 또 갈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드라마가 옛날부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니까, 아니 왜냐면은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역사책도 그렇고 다들 귀족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에 차례를 안 지낸다고 하더라도 TV에서 보니까 아, 차례를 지내네. 저렇게 우리는 차례를 지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저렇게 뻑적지근하게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가지고 차례를 지내야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은 큰 집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우리 집에 오면은 저 팔촌들은 차례 안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차례 지내고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차례를 안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옛날도 그렇고. 저도 생각해보면은 저희 할아버지네가 큰 집이어서 있었는데 작은 할아버지네 다 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만 차례를 지내고 다른 집들은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이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모든 집안의 차례를 다 지내는 게 아니라 큰 집에서만 차례를 지내고 나머지들은 그냥 왔다 가서 그냥 즐겁게 놀고, 지금도 이번 설날에 해외여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전통을 지키려다 보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고 힘든 사람들은 또 너무 힘들고, 근데 실제로 뭐 잘 안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괜히 왔다 갔다 시간 그렇게 되고, 명절다운 명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는데 또 명절 스트레스는 엄청 받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명절 때마다 너무 가시방석이에요. 어머니들이 저걸 저렇게 많이 하시고 또 부엌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도와드리고, 제가 항상 명절 때마다 같이 도와드리는데 이거를 또 그 좁은 주방에서 막 사람들이 막 또 여러 명 일할 수는 없어요. 이게 참 저는 볼 때마다 불편하고 왜 굳이 이래야 되나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원래 취지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랬을 거예요. 각 명절마다 가족끼리 좀 풍족한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조상을 기리는 그런 게 명절인데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을 지켜야지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어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90년대 정도가 최고의 과도기였고, 아마 지금은 그렇게까지 차례를 뻑적지근하게 지내는 집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해요. 저희 집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큰 집에 모일 이유가 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큰 할아버지,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들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굳이 모일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90년대에는 온 전국이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윗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 뭐 모일 일 없으니까 간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야 이 돈으로 해외여행이나 가자,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 어머니 세대들이 명절 때 제일 고생한 세대가 아닐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랑 저희 어머니 세대가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해외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 조금 더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신 분들이 또 덜어 있거든요. 한국이었으면 이랬어 이러는 게 이제 상상 속의 한국 때문에 더 뭔가 보수적이거나 그러신 분들 제가 종종 봤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명절을 맞아서 왜 꼭 명절이 이렇게 변질되면서 꼭 그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설날,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설날이어서 이제 내일부터 되게 바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일을 해야 돼가지고 바쁜 날이고,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또 명절 지난 다음에 제 개인전 소식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